하나 주의해야 될 건 내가 콧볼 축소를 하기 전에 내가 추후에 코 수술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시각성형외과 원장 남경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미지를 많이 바뀔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콧볼 축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콧볼 축소를 해서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내가 효과적으로 콧볼 축소를 했을 때 좋은 사람이라면 콧볼 축소를 하시는 게 충분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내가 콧볼 축소를 하기 전에 내가 추후에 코 수술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콧볼이 크다고 해서 이제 콧볼을 무작정 줄였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코끝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코끝을 올리면 여기 피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 줄 피부에 여유가 필요한데, 예전에 콧볼 축소를 너무 많이 해서 콧볼에 피부를 많이 잘랐다면 나중에 이걸 당겨 올리게 되면 여기가 너무 평평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콧볼이란 게 사실 살짝 동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가끔 뭐 너무 좀 수술한 티가 나는 코를 보면 코끝이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가 납작해져 있는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콧볼도 되게 큰데 이제 뭐 코끝 수술도 추후에 생각이 있다면 콧볼 축소를 할 때는 먼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콧볼 축소에 대하여 코끝 수술과 함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콧볼 축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술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절개, 비절개로 나눌 수 있고, 절개에는 이제 외측 절개를 하는 방법과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크신 분은 콧구멍이 정말 너무 크다, 그러면서도 이제 코살도 되게 넓고 여기도 되게 넓다, 이런 분은 사실 외측 절개를 하면서 내측 절개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줄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이분이 여기 코의 바깥쪽에 콧볼이 살이 많고 이 자체가 코끝은 낮지만 넓으면서 얘가 넓으냐, 그러면 얘를 줄여줘야 될 거고, 여기는 충분히 넓지 않은데 콧구멍 자체가 되게 크다, 그런 분은 콧구멍 자체를 줄여주는 수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외측 절개를 해서 외측의 피부를 제거를 하거나, 이제 아니면 내측에 이제 여기 보통 다이아몬드 쉐입이나 웨지 쉐입으로 이제 이쪽 콧구멍 안쪽의 피부를 잘라서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절개 콧볼 축소도 있죠. 비절개 콧볼 축소는 이제 구멍을 보통 뭐 4개에서 6개 정도 구멍을 뚫은 뒤에 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콧볼을 쪼아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콧볼을 비절개로 이렇게 쪼으시게 되면 이제 인중이 이렇게 쪼이면서 좀 나와 보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수술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외측 절개는 이제 흉터에 대해서 사실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흉터가 많이 남진 않을까, 많이 보이진 않을까. 저희가 수술할 때는 여기 고랑에 완전히 일치하게 절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고랑에서 살짝 한 1에서 2mm 정도 위쪽에 절개를 하고 위쪽으로 피부를 잘라서 봉합을 해주어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실 수술 전에 정면을 딱 봤을 때 되게 콧구멍이 조금 넓어 보이시고 콧볼도 되게 넓어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환자분께 먼저,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코 수술 생각이 있느냐, 이분은 이제 중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코 수술 생각까지는 없다, 앞으로도 코 수술은 안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콧볼 축소만 해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외측 절개를 해서 이분은 거의 한 5mm 정도, 5mm 정도면 되게 많이 자른 편이에요. 보통 한 3mm에서 5mm 정도의 폭으로 피부를 절개를 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피부를 절개를 하고, 이분은 콧구멍이 되게 크시기 때문에 안쪽까지 콧구멍 바닥까지 절개를 해서 이제 뭐 약간 초승달 모양으로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한 후에 이제 봉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얼굴을 들었을 때 콧구멍이 잘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콧구멍 되게 크시고 코 바깥쪽에 콧볼도 되게 라인이 넓으신 걸 알 수 있죠.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콧볼 축소는 사실 일상생활은 거의 마스크를 끼신다면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밥이 있지만 사실 붓기 자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과 보시면 사실 뭐 정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고개 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콧구멍도 충분히 이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고, 이제 코끝을 내리거나 하진 않았는데도 정면에서 보시면 콧구멍이 작아져서 훨씬 콧구멍이 안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는 사실 코술보다 콧볼 축소만으로도 충분히 이쁜 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수술 방법을 정해서 수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절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절개만큼 효과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요즘 환자분들이 회복 기간도 있고 또 나는 흉터가 너무너무 싫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이분은 비절개로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비절개로 수술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절개를 하신 분들이 콧볼이 훨씬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당연히 절개가 훨씬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근데 사실 비절개를 하실 분들은 콧볼 자체가 엄청 크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개를 한다고 해서 엄청 효과가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이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흉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이 콧볼 고랑에 이제 묻히기 때문에 거의 보이는 편은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뭐 피부를 이렇게 제껴보면 뭐 흉터가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그냥 정면에서 환자분을 봤을 때 거의 흉터는 찾기 어려우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고민이 된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콧볼 축소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